이렇게 작품하시기 전에 주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거나 늘 고민이죠. (72년도에) 졸업을 하면서 약간 구상적인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카데믹한 그 구상이 아니라 개념미술 뭐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그 구상에 대한 아주 거부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기가 참 힘들었고, 또 졸업하자마자 진로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한 2, 3년 이제 방황을 했었죠.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중단하다가 75년 6년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극사실에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초현실주의적인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조니 워커병을 그 실체처럼 그렸는데 그 밑에는 이렇게 하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니 워커병에 하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한 것이 78년 그 무렵, 그 다음에 79년에 첫 개인전 하면서 그런 경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때 작업들이 80년대로 넘어오면서 84년 뭐 그 무렵에 개인전 하면서 그때 이제 오브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평면이었죠, 전부. 그 84년 그 무렵에는 뒤에 이렇게 실내 풍경을 그리면서 그 벽 같은 거에 한지를 꼴라지를 하고 카렌다를 실제처럼 그리고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특별한 이유를 굳이 얘기한다면은 그 당시에 서구 문화의 범람이 오죽하면 이발소 그림이라고 그랬는데 뭐 밀레의 만종이라든가 그런 게 여기저기 그냥 다 그런 게 걸려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뭐 질문 또는 뭐 도전 그런 것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명화는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림 아니겠어요, 되게?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갭이 되는 것도 있고, 그걸 저 나름대로는 시간의 이정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이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당시의 생각하고. 내 생각은 무엇인가. 그때 그랬었지만 나는 이렇게 본다. 그래서 그 모나리자의 그 제 그림 중에 하나가 네거티브 필름은 당시에 사진기가 있었으면은 사진관에서 그냥 사진 찍는다라는 개념으로 그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를 같이 그렸어요. 그래서 그 오늘이라는 거, 과거와 오늘이라는 거를 한 화면에 주로 제가 이제 서양 미술은 대중적으로 유명한 거,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림들을 되도록이면 그걸 가져왔어요. 이제 그래야 소통이 되니까 대중들하고. 그래서 가져오는 거예요. 일례를 들어서 모나리자, 베르메르의 뭐 우유를 따르는 여자, 그런 식으로 그 미술사에서 이미 대중들한테 많이 익숙한 것들을 가져와야 기본적으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서양 거만 가져오면 이게 나에 대한 정체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동양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우리 미술이에요. 되게 다 가져온 게. 근본적으로 동양적인 소재가 조금 있긴 해요. 그거는 실크로드 여행 갔을 때 가져온 이미지들, 그거는 동양 이미지죠. 근데 그 외의 건 거의 우리 미술, 뭐 안견, 김정희, 뭐 우리가 흔히 또 알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간이라는 건 우리 인생이죠. 뭐 공간도 그렇고, 호접지몽 얘기 있듯이 나비가 난지 내가 나비인지 이 구분을 못하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잠시 여기 환영 속에 살다가
그런데 그 환영을 우리는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에 너무 집착하고 있죠. 그게 인생이죠, 우리 지금. 그 나만의 색깔이라는 걸 찾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다 뭐 비슷하게 극사실이면 극사실 재현하는데 몰입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게 그림 그리는 맛이라고 그러나? 나만의 그 즐거움? 뭐 이제 그런 걸 찾는 거죠. 어느 부류에 딱 갖다가 자꾸만 카테고리화 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문제가 참 심각하거든요. 요즘도 그런 게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애매하거든요. 극사실주의 놓기도 애매하고 초현실주의에 놓기도 그렇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불리든 그거는 사실은 제 문제는 아니에요. 그 평론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분류하느냐,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 그림을 분류할지, 불러줄런지 그거는 아마 연구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뭐 극사실주의 뭐 묻기도 하고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초현실로 묻기도 하는데 그건 너무 아니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 작업에서 추구하는 것은 극사실주의를 추구한 것도 아니고 초현실주의만 추구한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입체도 끌어오고 오브제도 끌어오고 아주 미니멀한 추상 그것도 끌어오고 그래서 그 장르 간의 그 저기가 다 파괴되고 혼재돼서 하나의 작품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느냐 그거는 문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공간의 기원 같은 거는 좀 초현실주의적인 게 조금 더 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 서양 미술사에서 그 작품들을 끄집어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혹해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 명제라는 게 특별하게 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너무 몰입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라는 건 어차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 한 작업 속에 넣는 것만큼은 사실이죠. 그걸 어떻게 버무리느냐, 조형적으로 버무린다는 표현을 저는 쓰는데, 그래서 이제 뺄 건 빼고 강조할 건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채움과 비움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흔한 예로 고물상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디 가면은 오브제들을 막 무작위로 가져오니까 조금 관심 있으면 그걸 어디다 쓸 거라고 해서 가져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 요건 혹시 뭐 내가 앞으로 작업할 때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가능성을 보고 이제 가져오죠.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작업할 때마다 오브제 선택을 이제 하는데 오브제가 갖고 있는 특유의 조형성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조형성도 있고 물론 의미도 있고 그것을 그때 작업 그 내용과 어떻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느냐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오브제 선택을 해서 그걸 소화시키는 게 그것도 숙제예요. 그냥 갖다 무작정 붙일 수도 없는 거고 보는 사람들은 무작정 갖다 붙였나 그럴 수도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오브제가 갖고 있는 형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시대성이라든가 또는 역사성이라든가 그 우리 가장 평범한 일상 속 그런 거를 가져오는 거죠, 대개가. 기호 같은 것도 가끔 가져오고 그런데 이제 일례를 들자면은 앵그르의 왜 발파성의 그 용녀 있죠. 현대미술관에 지금 하이라이트 전에 나와 있는 거.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 시계를 집어넣잖아요. 계단 위에 시계를 초현실적이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을 대비시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호의 그 오브제도 쓰는 건데 거기에 그 수평선이 있어요. 그 수평선에 이렇게 살짝 그 화살표 긋고 거기에 포트피플이라고 쓴 게 있어요.
근데 그 보트 피플이 월남전 패망하고 나서 공산권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그 쪽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떠도는데 거대한 상선이 지나간대. 근데 그 상선이 바로 옆에 지나가도 구조 신호를 아무리 보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유유히.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순간에 희망이 절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다라는 우리 관념적으로 얼마나 그 낭만적이에요. 그런데 그 상선이 가면서도 발견을 못해요. 그거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모든 사람이 보길 원해서 거기다가 넣진 않아요. 일부러 작게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 못할 수도 있고 못해도 좋고 홈은 해서 좋고 발견했을 때 관자가 느끼는 그것도 제 작품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시각과 서술적인 것도 같이 할 때가 많죠. 우리가 흔히 행정 편의주의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듯이 편의주의로 그냥 국사실에 묻기도 하고 초현실주의에도 묻는 건데 사실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제 작품 보면 극사실주의 요소가 있을 뿐이고 또는 초현실주의 요소가 있을 뿐이지 그것만 있나요? 뭐 추상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개념적인 것도 있고 많은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연구해야 할 사람들, 예를 들어서 미술 비평가라든가 뭐 다른 사람들이 할 목이겠죠. 그게 제 작품은 이제 오브제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만 너무 읽으려고 해도 안 되죠. 또 직관, 이제 직관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해요. 관념도 필요하고 개념도 필요하고 사실 좀 골치 아픈 작업이죠. 저는 사실 그 어렸을 때부터 형제도 없고 외롭게 자랐죠. 고립이라는 게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고립이라는 게 역설적이긴 한데 오히려 이렇게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동기도 돼요. 많은 생각을 하죠. 저거는 왜 저런 일이 생기지? 끊임없이 혼자 질문하고 그 질문을 또 다시 내 스스로 찾아내고 그런 것들이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사유의 깊이가 이렇게 깊어지는 거죠. 늘 그냥 평범한 일상도 작품의 소재고 아까 같이 보트피플 얘기했을 때 그런 것도 작품의 소재고 그냥 내가 살아있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작품의 소재예요.